북한 김정은은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행태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괌 포위 사격 이 방안을 약간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건 칭찬이라고 봐야 될까요?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안 그랬다면. 자, 칭찬이죠. 일단은 톤 다운하고 좀 좋은 말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입니다. 미국 시간 아침에 트럼프가 일찍 트위터에 저 내용을 올려서 네. 저희도 상당히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괌 포위 사격을 한다고 김정은 협박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 불사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정은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칭찬 같은데 네. 좀 더 논리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 누굽니까? 아버지 김정이라고 똑같아요. 뭐냐면 늘 이 남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네. 이번 괌 포위 사격 발언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누굽니까?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니죠. 네. 트럼프도 평생을 자기가 협상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네. 걸로만 성공해온 남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도 거기에 전쟁 불사까지 맞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거봐 내가 이겼지. 김정은 잘했어. 나를 이기게 해줘서 고마워. 뭐 그런 정도 뉘앙스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이 말하기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또 그런 입장을 밝혔죠. 미국의 현명한 머리로,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더니 마치 답이라도 하듯이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공이 미국으로 넘어가는가 했는데 다시 공이 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국무장관의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틸러슨 국무장관이요. 북미 대화 노력을 계속을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에 달렸다. 북한에서는 또 미국에게 미국 행동을 지켜보겠다. 미국에서는 또 김정은에게 달렸다. 공을 서로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밑에 네. 헤더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국무부에서 뭐라 했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면은 이 세 가지만 조건을 갖추면은 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변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바로 미국 간의 요번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거는 우리 정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해법이 그거였습니다. 일단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라. 그러면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의 내용은 핵을 폐기하는 그런 대화인 것이죠. 그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간극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겠다라고 한 건데 어쨌든 지금 그 국무부 대변인의 말만 보면은 네. 미국 측이 우리 측의 제안에 상당히 근접해온 그런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폭탄을 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극단으로 치닫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는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좀 조용한 분위기로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뉴욕 채널이 계속 비공식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다. 북미 간 대화를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주목받는 사람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거론되고 있어요. 북한의 강경화다. 그렇게 거론되는 인물인데 적임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죠. 언제쯤 좀 우리 국제사회에 이렇게 확 드러날까요? 최선희 국장. 그렇죠. 최선희 국장이 강석주 당비서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네. 북미 관계를 오랫동안 담당해왔기 때문에 네.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북미 관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희가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선희가 강석주 애인이 아니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뭐 젊은 시절에 애인이었고 결혼한 다음에 애인이 안 했겠지만 네. 어쨌든 하여간 이 최선희 북미 국장이 네. 앞으로 미국하고 회담하는데 주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관련된 AP 통신의 보도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채널이 있잖아요. 뉴욕 네. 대표부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하고 조셉 윤 육자담 대표가 네. 대화를 했다는 거고 그 대화의 결과로 이달 말 8월 말쯤에 최선희가 네. 1.5 트랙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는 그런 대화가 됐다는 겁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전쟁 직전까지 싸웠지만 그 물밑에서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괌 도발 이 파동 때문인지 어제 최선희의 방문은 일단 취소된 상태고 아하. 지금 저희 기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 뉴욕 채널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을까 네. 하는 것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이 전략군 사령부에서 이 보고를 받을 때, 그러니까 괌 포위 사격 방안 보고를 받는 그 자리에 어제 저희가 이 사진을 아주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보이던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지금 이 김정은이 공개한 사진, 공군기지의 이 윗부분 모양, 이게요, 6년 전 사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요. 박소영 기자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동그라미로 지금 하앵커가 가리킨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기 모습과 지금 2017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새롭게 찍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아하. 사진을 보시면 뭐 다르다는 걸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원래 모양이 중간- 다르대요. 네, 중간에 숲이 있었어요. 네. 숲이 있었고 그게 지금 2011년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나타나는 건데 네. 지금 2017년 사진을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없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지 하고 봤더니 2012년에 이걸 잇는 공사를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그 이전에 찍힌 거다. 지금 이렇게 판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왼쪽에 보시는 2011년도 사진이 그 김정은이 이 전략군 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을 때 뒤에 걸어놨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위성 사진을 걸어놨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사진은 이런 모양입니다. 확연히 다른 모양이죠. 아니 그러면 보고를 받는데 6년 전 위성 사진을 걸어놨다. 글쎄요. 군사작전을 하면서 옛날 사진을 걸어놓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몇 사람 죽어나가겠구나. 아하.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선전선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네. 과감하게 보여준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거는 명백한 에러입니다. 그래요? 그죠? 아하. 그걸 국제사회가 알고 또 북한을 조롱하잖아요. 저게 김정은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준비한 야,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진도 하나 말이야 지금 제대로 못 걸어놓고 6년 전 걸 걸어놓고 나를 이렇게 욕먹게 누가 그랬어? 하면 이제 또 총사령에 처해질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분석해서 보도를 해서 북한에서 지금 큰일 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게 국어로 쓸 거라고 했는데 맞췄지 않습니까? 네. 국어로 맞췄고 시간은 제가 몰랐습니다만은 네. 벌써 6년 전 거를 갖다 썼다는 게 참 웃기는 거고 네. 아마 지금 국어로 쓰는 걔들 북한산에 공짜로 쓰기 때문에 네. 최신 거를 그냥 갖다가 옮겨놔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아하. 저걸 그냥 썼던 얘기는 네. 현재 북한이 재래식 탄두로 괌을 공격한다면 세부적인 지형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핵탄두로 공격한다면 네. 세부적인 지형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두가 20kt 이상만 되면은 상당한 지역이 그냥 파괴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가 지역이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런 건 그냥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별 문제 안 되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촬영 시점이 2011년 전후, 즉 6년 전 사진이었다. 군에서 이렇게 오래된 위성 사진을 놓고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모습은 흔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6년 전 위성 사진을 떡 걸어놓고 저렇게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는 걸 보면 애당초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 타격할 의도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었냐. 그냥 단순히 선전용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괌을 타격할 만한 배짱은 없죠. 네. 나중에 나타난 거지만 만약에 괌을 공격하면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해서 북한을 바로 공격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호전적인 김정은도 말폭탄도 쏘지 못하고 네. 일단 미국의 행동을 보겠다라고 현재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괌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배짱도 없었던 거였군요. 예. 저는 애초에 김정은한테 무슨 괌 포위 사격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를 공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칼럼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네. 북한이 괌을 포격한다고 다들 얘기를 해갖고 다 지금 긴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안 하니까 무슨 갑자기 이제 평화가 온 것 같은데 북한의 계산으로 보면은 저런 그 지도를 놓고 김정은이 지휘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 그것이 바로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애초에 생각했던 괌과 관련된 도발은 바로 저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네. 네. 결국 도발이 그거를 끝나고 이제 싱겁게 공갈의 최후가 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김정우 실장님 그리고 신석호 부장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뉴스탑10 다음 네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위로 오늘 꼽은 소식인데요. 확인해 보시죠.